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명, 즉 이름의 사용하면 불리한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이제 순할 순자까지 내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죠. 말하자면 순할 순자가 내천자에 말하자면 목항자인데 그만큼 이제 참 목을 그 냇가에 쳐박아도 순종한다는 그런 그 참 엄청난 참 위해를 가해도 순종하는 그렇게 순한 그 글이라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름에 사용하면 좀 불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영화영자, 우리가 영화롭다, 영화롭고 번성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글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 요 위에 집 위에 불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불화변이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나무가 있는데 즉 집안에서 나무가 있다는 것은 자손들을 번성시키고 참 이제 키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붕에가 불 두 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불꽃의 화려함을 그 집에서 찾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는 구경을 시켜주는, 말하자면 내 집이 타면서 나는 그 불 구경을 남에게 해준다는 거니까 얼마나 말하자면 막 급하게 말하자면 집이 영화롭게 일어나는 글일 거예요. 아주 어찌 보면 좋은 의미를 가졌죠. 그런데 실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 지붕이 불탄다는 얘기는 내 집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다, 불행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영화로움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타버리면 어떻게 돼? 단발성이잖아요, 단발성. 불이 타면 뭐, 죄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영자는 한때의 어떤 흥망, 일어나는 그 참 흥함의 기운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궁극에는 남에게 보여주는 불꽃놀이 하는 그런 불로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타고 없어진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외롭고 쓸쓸하다. 말하자면, 이제 구경하던 사람들도 불 다 타면 누가 그 집 또 구경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 영자는 한때의 영화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화롭지 못하다. 왜? 불구경해주는 집이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불구경. 저 집 대단한 집이야. 좀 뼈대가 있고 가문 있는 집이야. 뭐 저 집에서 뭐 누구누구 출세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얘기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 불이 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불을 갖다 두 개나 불화를 이게 불 안에 불화 이걸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이나 짊을 쓰니 얼마나 이 번성을 이루는 그 남들이 이게 얼마나 좋게 보일 거예요. 근데 궁극에는 뭐예요? 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세상은 타면 어떻게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 건 없어진다는 게 뭐예요? 구경거리도 안 된다는 거죠. 구경거리도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불행해지는 글자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괴롭고 고독스러운 글자다.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속뜻을 좀 잘 아시고,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자들 이름에 아름다울 미자가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는 항상 사람들이 뭐예요?
아름답다. 그럼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름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아름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이 아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손으로 이렇게 가슴을 안거나 허리를 안거나 할 때 아름, 한 아름, 두 아름 하잖아요. 그 아름입니다. 그럼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 너무 좋아서 품어주고 싶다 이런 뜻이 있죠. 예. 그럼 아름답다 할 때 이 미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정확히 한번 써보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이게 염소양자입니다. 염소양. 근데 염소양자가, 가서 이거 하나 더, 그렇지. 염소양자가, 요렇게 해도 염소양자. 또 뒤집어서 써도 염소양자. 어때요? 염소 양이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앞뒤로 보니까 두 마리예요, 두 마리. 그만큼 양이 말하자면 한 마리인 줄 알고 샀는데 그렇게 크고, 예, 말하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소득을 좀 가져오는 생각도 나는,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예가 많이 있죠. 뭐 이런 뭐, 암놈, 짐승을 사왔는데 새끼를 뵌 줄 모르고 했더니 거기 또 가져가고 키워보니까 새끼를 뵀더라. 이것도 아름다운 밑자에 속하는 거죠. 예. 즉, 내가 하나로 생각했는데 둘을 얻었다는 뜻이라면은 이것은 뭐예요? 그 아름다움, 내가 손으로 품어주고 싶은 그 아름다움은 뭐예요? 내가 저거를 한 그릇으로 생각했는데 두 그릇이더라. 즉, 내가 한 그릇인 줄 알고 한 그릇만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두 그릇이 되니까 어때요? 아이, 그게 신통하고 이쁘고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궁극에는 실상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목구멍에, 즉 내 수입에, 내 소득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을 알았을 때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데, 이 아름다운 밑자 속에는 분명히 무엇이 들어있어요? 허영이 들어있는, 허영, 허영, 허세, 당사자에게는 손해죠.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도 좀 성명에는 좀 쓰기에 좀 불리한 글이 아니냐. 이게 이제 구수록자입니다. 구수록자. 구슬이란 우리 귀한 보물, 보배죠. 근데 이 구슬은 우리가 보면은 임금왕자의 옆에 방울 하나 딱 달렸죠. 이거 방울, 요거. 요게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그러니 왕이 백성들을 이해하든 뭐 아니면 왕이 말하는 제사를 지내든, 왜냐하면 과거 고대사회나 과거에는 왕이 어떤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나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의 신관, 말하자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관이었어요. 말하자면 요즘에 제사 지내는 제관이라는 말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 제사를 집행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참 비가 안 오고 가물 때 기우제를 위해서 드리는 이런 제사의 신관으로서 흘리는 눈물이 눈물방, 그래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임금 자신의 왕으로서의 어떤 걸 보면 어떻게 다 내려놔야 되니까, 다 내려놔야 되고 솔직해야 되니까 뭐예요? 임금 자신으로서는 매일 제사 지내라면 제사 지내겠어요? 알았죠. 남들에게는 귀한 거지만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속자를 쓸 경우에는 남들과 융화가 좀 어렵다.
그리고 고독한 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한 글자만 더 해볼까요? 요것은 조각패자입니다. 조각패. 요건 소술, 즉, 이것은 옛날에는 이것을 화폐로도 썼어요. 이 조각, 이 조개들, 조개 껍질로. 근데 이게 소술왕자잖아요. 무언가가 남들에게 보여주듯이 참 치솟아 오르는 기운이 있는 것이 귀한 것이죠. 즉, 말하자면 출세를 해서 세상 밖으로 사람의 이름을 안다. 그런 것도 세상에 솟아오르는 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깔고 솟아오르는 것은 뭐예요? 남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건 권력이 아니라 이 귀자는 재산을 많이 지닌다는 뜻이죠. 재산을 많이 지져라. 그것이 귀한 것이다.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재산은 어르신이고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감춰두고 좀 재물이라는 것은 감춰두고 좀 필요에 따라서 때때에 써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그 재물을 가진 것을 어떻게 남에게 두각을 내서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실될 확률이 높다. 이것은 손실. 예. 손실의 의미가 손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좀 감춰야 되는데 솟아야 되는 남에게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뭐예요? 조금 손실되고 내가 잃어버릴 그런 확률이 높은 것이 귀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문은 어떤 모양을 보고 그 모양을 품고 있는 뜻을 지닌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 근자에 말하자면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좀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암수 육자법에 대한 강의가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다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 고사성어 좀 하다가 내가 지금 도덕경 강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지금 책 출판 관계가 조금 그래서 한 5월 달까지는 고사성어라든가 아니면 뭐 다시 암수육자법 내가 이제 책을 쓴 것을 가지고 다시 기초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이제 요 근자에는 한문의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다 뜻이 깊고 재밌는 말들인데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인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자주 좀 하는 데는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령오신이라는 삼령오신 세 번의 영을 내리고 5번의 말하자면 설명을 한다. 3번의 영을 내리고 5번까지 자주 설명하는 거죠. 이제 요 보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이제 유명한 병법의 손자병법 있죠. 그 손자병법의 책의 저자가 이제 바로 이제 손무라는 사람인데 실제 손자병법의 손자라고 합니다. 손자인 손무가 이제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세상 밖에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필사를 거쳐서 이제 퍼져나가죠. 지금 좀 크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오나라의 왕도 이 손무가 쓴 손자병법을 말하자면 이제 보게 되죠. 아니, 그걸 보면서, 아주 말하자면 신기에 가까운 어떤 기술들이 들어있잖아요. 손자병법 내용을 보면 아주 정말 좀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어떤 계략이나 어떤 기획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싸움에, 물론 싸움은 안 하고 이기는 건 좋지만, 부딪혔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상대를 또 어떻게 해야 또 쓰러뜨리냐? 뭐, 어떻게 해서 간첩을 씹어야 되느냐? 어떻게 돈으로 매수하느냐? 아니면 여자로 써 공격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참 너무나 방대한 양으로 아주 풀어놨기 때문에 사실 손자봉법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오나라 왕도 그 책을 이제 말하자면 그 손모가 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거 참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그 손모를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부르니까 안 가면 안 되죠. 왕이 부르면 옛날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갖다 목을 치잖아요. 뭐 당시에는 뭐 왕이 신인데 뭐. 그래서 자우지가 이제 궁전에 참 들어가서 참 아주 그 성대한 연애를 베풀어서 이제 재밌게 참 이제 이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왕하고 이제 그 손모하고 얘기를 하는데, 왕이 이제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중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쟤네들도 훈련시키면 되느냐? 우리가 손모는 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군은 군율만 쓰면 그 군율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그 명에 따라서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여인들을 내가 한번 모아서 줄 테니 한번 내 눈앞에서 정말 정예군처럼 하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냐 했더니 손모가 그 장담한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래서 180명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궁중의 여인들을 쫙 불러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인근 궁전 안에 마당에 쫙 모이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그 손모는 그 군대를 말하자면 청군, 홍군으로 이제 두 대로 나눕니다. 두 개 부대로. 왜냐면 항상 대상이 있어야 뭔가 이 진법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서로 나눠, 뭐 동군, 서군도 좋고, 뭐 청군, 홍군도 뭐 내가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제 하여간 이제 90명씩 나눠서 이제 그 90명의 대장을 왕이 사랑하는 왕의 아주 애첩들을 대장을 딱 임명을 합니다. 2명을. 그렇게 하고 이제 영을 얘기를 하죠. 군대의 모든 영혼은 간략하게 축소해서 한 마디 두 마디로 끝내야 되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면 됩니다. 뒤로 하면 뒤로 돌아서 가면 됩니다. 뭐 우로 가라면 우쪽으로 가면 됩니다. 좌로 가면 좌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딱 4가지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영을 내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손모는 사람을 처형하는 도끼와 작두를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이 도끼나 작두, 이건 사람 죽이는 거 처형시키는 그 도구죠. 근데 이제 손모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면 오늘 나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왕을 포함한 모든 이 고관 대작들 신료들이 다 참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나라의 군인 이 강성함을 알 수가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천상 도끼하고 작두 신제를 빌려야 된다 하니 너희들이 좀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손모가 이제 북을 이제 좌우에 군인들 보고 둥둥둥둥둥둥 치면서 깃발을 탁 올리면서 앞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군령이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참 그걸 갖다 그냥 앉아서 그냥 서서 그냥 서로 웃고 서로 얘기만 하고 잡담만 하고 그러니까 영이 안 서는 영이. 그래서 사람들을 동동동동동 북을 치고 이것은 내 잘못이다. 왜? 장군인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군령대로 처단하겠다. 이렇게 딱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청구는 우로, 홍구는 좌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쫙 내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긴 궁경에서 참 어찌 보면 여자로서 이거 나긋나긋함이나 부드러움만 가지고 생활했던 그런 여인들이 군대의 영이라고 해서 쉽게 하루아침에 따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손무가 조금 전에는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제대로 안 가르쳤다 해서 다시 이제 잘해라, 안 하면 군령대로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3번을 합니다. 3번의 영을 내립니다. 근데 3번의 명을 내리고 5번의 설명을 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 말이. 삼영오시는 말이. 그런데 여인들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손무는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나는 이미 너희들이 다 고했으니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각각 부대의 대장들의 책임인 너희들 둘이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대장들 둘이 딱 나오는데 왕이 대돌에서 뛰어내려옵니다. 쟤네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저 둘 다 내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애들인데 난 쟤네들이 없으면 세상 사는 맛이 없고 밥도 못 먹고 맛대가리 없어. 쟤네들 둘은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미 손무는 영을 받은, 말하자면 전쟁터의 장군이 된 거 아니에요? 왕이 말하자면 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전권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딱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라고 인정할 때 허가를 해준 것이 영이 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왕의 말도 지금 내가 따를 필요가 없다. 너희들 둘이 나와, 이래 해가지고 그냥 목을 쳐버립니다, 둘 다. 왕은 제발 좀 죽이는 거는 좀 말아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영이 안 쓰고 훈련이 안 되고 어떤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군대는 영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어떤 영이 내려오면 그 영을 따르고 또 그 영은 다시 또 아래의 부대를 따르면서 뭔가가 하나의 조직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군대의 특성인데, 장군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둥둥둥둥 붙여봐야 그냥 서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웃고 서로 그냥 그러고 있으니 그 말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무는 그냥 임금이 사랑했거나 말았거나,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쟤네들 훈련시켜서 똑바로 된 군인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만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둘을 처단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은 손무한테 말하자면 그 부대를 통솔하는 장군에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위급 시에는 왕의 명령도 듣지 않는 것이 군령이기 때문에 나는 군령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을 참 임금이 제일 사랑하는, 정말 좀 아끼고 아끼는 애들을 둘을 갖다 딱 죽여버리고, 그 중에서 앞면에 있는 애들 뭔 소용이 있어요? 너희들 나와, 네가 대장해, 너는 이쪽 대장해 해서 둘을 다 딱 대장해가지고 군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열과 오, 가로 세로 열을 착착 맞춰가면서 그냥, 왜? 이제 임금이 사랑하는 총애하는 응? 여자들도 갖다 치는 정도가 돼서 자기들은 말 한마디만 갖다 그냥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열을 맞추고 쫙 말을 잘 듣고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 쓰리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 그런데 오나라 왕도 대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손모의 말을, 물론 여인들 둘은 죽였지만 누구라도 유사시에는 전쟁터에 나가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강병무국이라 그러지, 말하자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왕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들, 애첩들을 죽인 것을 죄를 묻지 않고 손무를 불러서 대접을 하고, 그 뒤로도 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나라가 자동스러워 어떻게 돼요? 강국이 되는 거죠. 강국이 고대 사회는 강국이란 뭐예요? 군대의 힘이, 군대의 힘이 있어야 강국이 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가져오면 뭐 부자가 되는 거니까. 과거의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면서 그 나라를 갖다가 쳐서 멸해버리면 그 땅 거 다 내 거예요, 내 거. 뭐 지금처럼 복잡한 거 없어요. 가서 이기면 내 거예요. 그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람이고 뭐고 재물이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라가 말하자면 좀 강병 정책으로 부국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 후로도 참 춘추 전국 시대의 강국이 됩니다, 오나라가. 그래서 왜 이제 3번의 영을 내리느냐? 우리가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죠. 뭐는 3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삼각형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영을 내린다 그러면 3번의 영. 또 이제 누구랑 통성을 말한다. 3번의 말이 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든지, 뭐 3인행면 필요하사라든지, 뭐 3사람이 길을 감고 한 사람이 선생이 있다는 말이든지.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안정적인 영이라는 것은 관계의 말씀, 그냥 전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때때의 일인데 때 지나가면 말짱 헛거죠. 봄의 일은 봄에 열심히 해야 되고, 여름의 일은 여름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때때의 일입니다. 오늘은 삼룡 오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장 사랑하고 아까운 것도 때가 지나가면 다 잊혀지게 되고 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항상 이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